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계도를 통한 천간과 지지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계도 1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사계도 1 영상을 찍은 지가 시간이 좀 지나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것을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양의 터전, 무토와 음의 터전, 기토의 성질을 배웠고, 그리고 수화, 목금의 순환 방식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계절을 구분하는 이 자오, 묘유로 이 사계도의 큰 기준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 지구 공간에 존재하는 무령의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지의 지장간 흐름을 계절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이 4개의 시간 방향, 즉 운동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계도의 겨울입니다. 겨울의 시공간은 한마디로 기토 위에서 자축인월을 지나면서 간목이 수직상하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축인월의 지장간을 살펴보면서요, 겨울의 시공간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월입니다. 자월의 공간 속에는 임수와 계수의 시간이 있는데요. 임수가 응축 작용을 하다가 응축이 극에 달하게 되면 계수의 발산작용이 일어납니다. 시공도에서도 임수 빅뱅 직전에서 계수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한 것처럼요. 지구자연도 겨울에서 봄으로, 무에서 유로 향하고자 하는 이 시작을 알리는 시간 방향입니다. 또 이 자월은요, 에너지가 하강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여름에 나오게 될 5월을 염두에 두시고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추운 자월을 지나고 나면 축월이 되는데요. 축월에는 개신기의 시간이 흐릅니다. 축월에는 자월의 계수를 이렇게 넘겨받게 되고, 신금에서는 사유축 삼합의 마감을 알리면서 이 신금의 딱딱해지는 작용을 마무리하고요. 생기로 향할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수와 신금을 기토 터전에서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축토에서는요, 이 계수와 신금이 유자파를 하는데요. 계수와 신금을 지지로 내리면 자수와 유금이잖아요. 이 계수에 의해서 신금이 풀어지면서 갑작스럽게 딱딱한 체성을 상실하고요. 이 물형이 흐물흐물하게 변질됩니다. 이런 지장간이 스스로 형하고 파하는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제가 따로 다루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축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축토는 엄마의 뱃속과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부에서 유자파의 움직임이 있어도 씨앗 겉면으로 비유를 하자면 여전히 딱딱한 씨앗의 상태이겠죠. 그래서 보호하고 집착하는 에너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축토를 지나고 인월이 되면요. 인월도 겨울입니다. 인월은 무병갑의 시간을 지나는데요. 이 축토에서 계수와 신금을 저장한 기토가
인월의 무토로 드러나서요. 병화와 간목의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여기서 간목부터 볼까요? 이 간목은요. 해자축의 수기운에 의해서 이 딱딱한 신금이 간목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병화는요. 이 축토의 개수 발산 운동의 온기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서 병화의 분산 에너지가 동한 것입니다. 이때 병화는 인호술 삼합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이 간목이 병화를 생하는 움직임이 신속하다기보다는 장기적이고 또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장간의 시간이 흐르면서요. 자축인월이라는 겨울을 만들어냅니다. 겨울에는 임갑기의 천간에너지가 활동하는데요. 임수의 응축 하강에너지에 의해서 간목이 기토터전에서 뿌리 내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임기만 있으면요. 그저 하강하고 응축만 하는데요. 여기서 간목이 배합이 된다면 이 생기라는 뿌리 내리기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겨울에는 임갑기 삼자조합이 조화로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상으로는 교육, 기획, 설계라고 보실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창조하고 제공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의 에너지는 하강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내부 활동에 집중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밖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실행자가 바로 병화인데요. 여러분들 사계도의 그림을 보시면 이 병화는 여름에 배합된 에너지죠. 그래서 임갑병, 을임기와 같이 시공간이 다른 에너지가 배합되어 있을 때의 상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공간 내에서의 삼자조합과 시간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이어서 이 시공간이 다른 삼자조합은 다음에 제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계도의 겨울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4계도의 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봄의 시공간은 무토에서 묘진사월을 지나면서 개수가 발산하고 을목이 좌우 확산한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묘진사월의 지장간을 살펴보면서 이 봄의 시공간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인월이 땅 속에 머물렀다면요. 묘월이 되면 이제 땅 밖으로 공간 환경이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묘월의 공간 속에는 갑과 을의 시간이 있는데요. 지하에서 간목이 뿌리 내리기를 끝내고 지상에서 을목 새싹이 좌우로 펼치는 시공간입니다. 이때 을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싹을 펼치는데요. 묘월이 지나고 나서 이 진월이 되면 을계무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진월은 묘월의 을목을 이렇게 넘겨받게 되고 이 진월의 개수는요. 신자진 삼합의 끝을 알리면서 개수의 작용을 마무리해서요. 을목의 좌우 확산 성장을 줄여가게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4월에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월에는 수기가 많은 상태가 아니라 부족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월의 을목과 개수의 활동은
무토터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월이 지나고 나서 4월에 이르게 되면 무경병의 시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진월에서 을목과 계수의 활동터전이었던 이 무토가 4월의 무토로 이어받게 되면서 경금과 병화의 에너지로 드러나게 돼요. 여기서 병화는요, 진월의 계수의 기세가 줄어들고 임묘진월을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온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병화의 분산운동이 강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의 경금 같은 경우는 진월의 을목이 경금 꽃으로 물형이 바뀐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 진월의 을목과 4월 경금의 1차 을경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장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묘진서월이라는 봄을 만들어냅니다. 봄에는 을개무의 천간에너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데요. 이 계수 발산 에너지에 의해서 을목은 무토터전 위에서 자신의 생기를 좌우 확산하면서 퍼뜨리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무게만 있다면 어떨까요? 그저 온기만 올라가 있는 터전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을목이 배합되면 을목을 키우겠다라는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봄에는 을개무 삼자조합이 조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물상적으로는 교육, 공직, 문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사계도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 봄은 땅 밖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상향하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겨울과 다르게 저장하거나 내부로 숨겨두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공간이죠. 그래서 봄에는 공익을 위해서 마치 봄과 같은 꿈과 희망을 생각하고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 배합된 개간무 삼자조합일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겨울에 간목이 배합된 개간무 삼자조합의 경우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름의 시공간인 무토에서 오미신월을 지나면서 병화가 분산하고 경금 열매가 딱딱하게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오미신월의 지장간을 살펴보면서 여름의 시공간 특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4월에 꽃을 피웠다면 5월에는 열매를 맺어야겠죠. 이 5월에는 병기정의 시간이 흐르는데요. 이 병화 분산 에너지가 열매의 부피를 확장하고요. 이 정화 수렴 에너지가 열매를 딱딱하게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이 기토는요, 병화의 분산 에너지를 정화의 수렴 에너지로 바꾸는 작용을 합니다. 즉, 빛에서 열로 저장하고 집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5월은 또 자월과 대칭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상승해서 하강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러한 5월이 지나고 나면 미월이 되는데요. 미월에는 정을기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5월의 정화가 미월에서도 그대로 이어받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열매를 더욱 단단하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을목은요, 해, 묘, 미, 삼합의 마감을 알리면서
이 목기를 마감한 성장운동의 완성을 나타낸 것이에요. 화기운을 조절하고 금기로 전환할 준비를 하는데요. 이 팽창하는 화의 기운을 줄여야지만 이 열매의 내부로 향하는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면서 열매의 부피가 마냥 커지는 것을 막고 열매 속이 꽉 차고 단단한 열매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화와 을목의 기운을 기토에서 저장하고 마감하는데요. 이 미월의 정화와 을목을 기토에 저장해서 신월에 무토로 넘겨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월에는 이 무토로 전달되어서 임수와 경금의 양기로 쏟아내게 되는데요. 신월은 여전히 여름이지만 이 임수에서 신자진 삼합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 미월의 정화가 수렴의 수렴을 거쳐서 임수, 응축 에너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신월의 경금은요, 미월의 을목이 경금으로 물형이 열매로 변화된 것입니다. 즉, 미월의 을목과 신월의 경금은요, 2차 을경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진월과 4월의 1차 을경합은 펼쳐진 꽃으로 만들어진 을경합, 그리고 미월과 신월의 을경합은 딱딱한 열매로서의 을경합으로 이제 목기가 금기로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장간의 시간이 흐르면서요, 오미신월이라는 여름을 만들어냅니다. 여름에는 무병경의 천간에너지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 병화가 분산에너지를 무토에 방사를 해서 경금 열매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글자의 조합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만약에 무병만 있으면 이 색채가 화려한 땅이지만 쓰임이 없습니다. 또 만약에 병경만 있을 때 병화가 너무 강한 상태다 라고 하면 열매를 태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무토, 병화, 경금 이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해야 조화롭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토로 하여금 이 병화가 직접적으로 경금 열매를 태워 죽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이 경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무토의 안정적인 터전을 얻은 것과 같고요. 또 무토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경금을 자기 터전에서 드러내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을목까지 참여하면 어떨까요? 금상첨화가 됩니다. 을목을 키우고 경금을 확장하는 을경합 과정으로 양질의 열매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름에는요, 물질 지향적인 모습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병화 경금이 여름이 아니라 겨울을 만났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병경인 병경자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유추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계도의 가을입니다. 가을의 시공간은 기토에서 유술해월을 지나면서 정화가 수렴하고 신금이 딱딱해진 것이에요.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금 열매가 경화작용을 끝내고요. 땅으로 떨어져서 이제 간목으로 물령을 바꿀 준비를 하는 계절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장간을 보면서 가을의 시공간의 특성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름의 신월이 땅 밖의 무토터전에서의 활동이었다면 이제 무토터전은 쓰임을 잃고요. 6월에서는 이 열매를 저장할 기토 땅 속으로 공간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6월의 공간 속에는 경금과 신금의 시간이 흐르는데요. 나무에 매달린 경금이 완벽한 열매로 완성되고 땅으로 떨어진 시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6월의 계절이 흐르고 수월이 되면요. 수월의 글자를 잘 들여다보시면 이 신금이 낙엽으로 변한 을목들이 그 신금 위를 덮어서 이 땅 내부의 온기를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월은 열기가 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의 신금이요. 수월에서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신금이 이제 완전히 딱딱해졌기 때문에 정화의 수렴 작용이 필요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정화는 인호술 삼합의 끝을 알리게 되면서 정화 열기와 이 수렴 작용을 마무리하고 이 해월의 수기운과 함께 이 금기를 목기로 전환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월의 신금 그리고 정화는요. 무토에서 해월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요. 이러한 수월의 계절이 끝나고 나면 해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수월의 신금과 정화를 담은 무토가 해월의 무토로 전달이 되면 이 해월의 무토는 간목과 임수로 뱉어내게 됩니다. 해월은 가을이지만요. 이 간목이 등장하면서 해묘미 삼합을 알리게 됩니다. 이것은 수월의 신금이 간목으로 물형이 변한 것이에요. 그리고 임수는요. 수월의 정화가 수렴의 수렴을 거쳐서 이 응축 에너지가 강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월의 육체를 생산하는 정화와 또 시종자 신금을 이 해월의 임수 블랙홀로 넘기면서 우리는 이 정임합 작용을 통해서 이제 다음의 생기인 간목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장간의 시간이 흐르면서요. 유술해월이라는 가을을 만들어냅니다. 가을에는 기신정의 천간에너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정화가 기토의 열기를 가해서 이 가을과 겨울을 지내게 하고요. 또 정화가 신금에게 열기를 가해서요. 딱딱해진 열매를 땅에 떨어지도록 해서 이 정화의 열을 축적한 이 신금은 기토 내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기토는요, 신금을 땅 내부에 감추고 품고 저장하고 지키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화와 신금에서 정화가 강하게 있다면 이 신금은요, 열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고 집착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돈도 좋아하고요. 마치 여름의 변경에서 병화가 강한 상태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토가 정화의 열기를 흡수한 후에 신금에게 전달을 하거나 또 하나는 이 임수가 배합되어서 이 열기를 머금은 신금을 임수에 풀어내어야 좋은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 기토가 신금을 품었을 때가 아니라 신금을 무토에서 드러냈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났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4궤도를 통해서 계절별로 지장간을 살펴보았고요. 천간에너지 운동 방향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궤도의 시공간 순환 원리를 설명하느라 지장간을 3개월씩 끊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결하면요. 지장간은 이 원통형으로 계속 순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4궤도를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서로 대칭되는 에너지들 그리고 시공간이 다른 3자 조합에 대해서 학습해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